안녕하세요. 약사 박윤수입니다. 요즘 들기름, 올리브오일 챙겨 드시는 분들 많죠. 심지어 올리브오일 캡슐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고지혈증은 혈관에 기름이 많아서 문제인 병인데 왜 또 기름을 먹으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질문을 가장 쉽게 근본적으로 정리해드리고 혈관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챙겨야 할 음식과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기름은 몸을 구성하는 재료로 사용됩니다. 우선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세포는 기름막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이 세포막이 말랑말랑 부드럽고 유연할수록 혈관은 탄력 있고 건강합니다. 이런 세포막의 유연한 정도는 세포막을 이루는 지방산의 종류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우리가 먹는 지방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막의 재료로 사용되고 세포막의 유연성에 따라서 혈관의 탄력이 결정되게 됩니다. 좋은 지방을 먹으면 세포막의 유동성이 좋아지고 혈관의 탄력이 좋아집니다. 반대로 나쁜 지방을 먹으면 세포막이 경직되고 혈관 탄력이 감소해서 염증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기름은 얼마나 먹느냐보다 무슨 기름을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당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생존을 위해서이죠. 우리 몸은 음식을 먹으면 가장 먼저 에너지부터 확보합니다. 이때 탄수화물이 우선적으로 사용되는데요. 그런데 현대인의 식사의 문제는 이 탄수화물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생존을 위해 필요로 하는 양보다 훨씬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남은 당은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중성지방은 VLDL이라는 지질단백 형태로 혈액 속을 떠다닙니다. 그리고 이 VLDL이 혈관벽에 쌓여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즉 고지혈증은 기름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과한 당이 지방으로 전환되어 피 속을 떠다니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의 해결법은 단순합니다. 좋은 기름을 먹어서 건강한 혈관을 만들어야 하고요. 과한 당 섭취를 줄여서 남아도는 당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우선 당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식사를 제때 건강한 식단으로 하시고요. 간식을 줄여보세요. 간식으로 먹는 빵, 과자, 탄산음료, 달달한 커피, 야식이 중성지방을 더 빠르게 올립니다. 포인트는 밥을 먹은 후에 공복 시간을 길게 하면 몸에 저장되어 있던 지방을 분해해서 다시 에너지원으로 꺼내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도움이 되는 이유가 체내에 저장되어 있었던 지방을 분해하는 시간을 공복 시간을 통해 확보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좋은 지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름의 종류와 사용 방법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선 피하셔야 하는 기름부터 말씀드릴게요. 고지혈증을 악화시키는 지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트랜스 지방과 산화된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우리 신체 내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 구조가 바뀐 지방이에요. 트랜스방은 조금이 아니라 섭취해서는 안 되는 지방입니다. 세포막에 들어가게 되면 막을 딱딱하게 만들어 버리고 염증 신호를 강하게 올립니다. 보통 과자, 빵, 버터, 마가린, 튀김에 많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만큼 피해야 할 기름이 산화된 지방입니다. 보통 주방에서 다양한 기름을 사용하시는데 어떤 기름은 아무리 좋고 비싸도 고온에서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기름은 열과 공기, 빛에 오래 노출되면 안에 있던 지방산이 망가져서 염증 유발 물질로 변합니다. 그래서 가열에 약한 기름을 고온 조리에 쓰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여기 있는 기름들은 고도 불포화 지방, 즉 퓨파 비율이 높은 기름들입니다. 퓨파는 구조적으로 이중결합이 많아서 열과 공기에 노출되면 산화에 약한 기름들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기름들은 항산화 물질이 적고 발연점이 높더라도 실제 산화 안정성은 낮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포도씨유나 일반 해바라기유는 발연점은 높은 편이지만 퓨파 비율이 높고 항산화 성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고온 조리 환경에서 산화가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들기름과 참기름은 발연점 자체도 낮고 퓨파 비율도 높아서 고온 조리에는 적합하지 않고 향을 살리는 마무리용 또는 저온 요리에 적합합니다.
두 번째 표를 보시면 여기 있는 기름들은 단일 불포화 지방, 즉 무파의 비율이 높은 기름들입니다. 무파는 구조적으로 이중결합이 적고 산화에 비교적 강한 지방이라서 열을 받았을 때 안정성이 더 좋습니다. 또 중요한 차이가 바로 항산화 성분과 정제 과정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폴리페놀 같은 천연 항산화 물질이 매우 풍부해서 발연점이 조금 낮아 보이지만 저온과 중온 조리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기름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샐러드뿐만 아니라 너무 센 불만 아니면 일상 조리에 잘 맞습니다. 정제 올리브 오일과 아보카도 오일은 정제 과정에서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발연점이 더 높고 무파 비율 또한 높기 때문에 볶음, 구이 같은 중고온 조리에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름들입니다. 특히 아보카도 오일은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대표적인 오일 중 하나고요. 강한 불 조리나 튀김에도 사용할 수 있는 기름입니다. 정리하면 이 표에 있는 기름들은 무파 중심이라 산화 안정성이 높고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발연점 또한 높기 때문에 가정에서 하는 대부분의 조리에 사용하기 적합한 기름입니다. 열에 약한 들기름, 포도씨유, 해바라기유는 고온에 조리하는 것을 피하시고 대신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를 사용해서 고온 조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지혈증에 꼭 피해야 할 음식 하나만 꼽는다면 바로 튀김입니다. 튀김은 고온의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산화된 기름이 함유되어 있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또 밀가루 반죽이 사용되는데 이 탄수화물 또한 중성지방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지방을 먹어야 할까요? 세포막을 말랑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지방을 섭취해야 합니다.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는 세포막의 유동성을 회복시켜주고 중성지방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요. 아보카도와 견과류는 혈관 내피의 탄력을 개선시킵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나 들기름, 오메가3를 주 2회 이상 꾸준히 복용하시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먹는 지방은 몸의 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좋은 지방을 먹어서 혈관을 부드럽게 관리해야 합니다. 탄수화물은 남으면 지방으로 바뀌기 때문에 간식과 음료수의 빈도를 줄이고 공복 시간을 확보해서 체내에 저장된 지방을 줄여야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 두 가지만 잡아도 고지혈증 관리는 절반 이상 해결됩니다. 그리고 좋은 지방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것은 오메가3입니다. 세포막의 유동성과 혈중 중성지방 개선에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좋은 오메가3 기름을 꾸준하게 복용해서 혈관 건강을 관리하시는 게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건강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